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이제는 그 일을 떠올리면 웃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 글을 한번 써보려 합니다. 푸릇푸릇 20대 시절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고 서로 응원하며 취직도 하여 결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예쁜 커플이었죠. 모든 것이 제 이상형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고 저희 부모님들도 참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 남자와 당연히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주머니 사정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인데 아픈 호르몬이에 줄줄이 딸린 동생들,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너무 사랑했기에 같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자친구는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내 상황에 무슨 결혼이야. 결혼은 생각해 본 적 없어. 너 우리 엄마 모실 수 있어? 맨날 아프고 골골대는데. 그리고 내 동생들 학비며 취업할 때까지 도와줄 수 있어? 그런 거 아니면 결혼 얘기 꺼내지도 마. 나도 힘들다 정말. 나도 도울게.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말이야 그렇지. 가족인 나도 이렇게 진절머리가 나는데 네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만하자. 미안해. 남자친구는 자신의 짐을 저에게 절대 지어줄 수 없다며 저에게 헤어짐을 통보했고 그 길로 이별을 맞았어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헤어지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첫 이별을 맞고 방황하고 있을 무렵 같은 회사 직원인 지금의 남편의 열렬한 구애가 있었죠. 사실 모든 것이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에 아무리 저에게 잘해줘도 호감은 전혀 안 갔어요.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할 뿐,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대시는 계속되었지만,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이별을 하고 나니 더욱더 들이대더라고요. 같은 회사라 그런지 대놓고 화낼 수도 없었고, 그저 완곡하게 거절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 끈질기게 저에게 대시했고 마음이 그때는 말이 아니었던지라 그저 남편에게 계속 거절만 하는 일상이 지속되기도 했었죠. 제가 오늘 승미 씨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은데 오늘 끝나고 뭐 하세요? 회사 앞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실래요? 아니요. 오늘은 선약도 있고 좀 피곤하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 부담스러워요. 죄송합니다. 언젠간 제가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내킬 때 말씀해 주세요. 아, 맞다. 이건 승미 씨 생각나서 산 꽃입니다. 아, 죄송해요. 부담스럽네요. 자꾸 이러시는 거. 그리고 전 지금 남자 만날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알아요.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된 거. 그래도 저한테 조금의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전 이날만을 기다렸는데요. 네? 아니요, 부담스러워요, 정말. 그리고 같은 회사라서 연애할 생각 절대 들지도 않고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해주세요. 같은 회사라서 부담스럽다면 제가 그만두면 될까요? 전 그 정도로 승미 씨한테 인정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꽃들로만 엮어서 사온 남편을 보니 조금은 감동스러웠지만 모든 게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사내 연애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에
부담스럽다고 하니 그럼 본인이 그만두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마음이 가지 않는 상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다가오니 솔직히 좋은 마음보다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제일 컸거든요.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가 회사 내에 퍼지게 되었고 회사 사람들은 하나둘씩 저와 남편을 엮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땡 잡았다는 듯이 말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고 남편의 가정이 유복하다는 게 회사 내에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은근히 저를 부추기기 시작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만나봐라 라는 대부분의 의견이 많았던 것이죠. 기석 씨랑 잘해봐. 저 정도면 훌륭하지. 집도 좀 사는 것 같고. 승미 씨 바라기잖아 아주. 여자는 저런 남자 만나야 행복한 거다. 그리고 기석 씨 정도면 학벌도 좋고 얼마나 좋아. 그냥 모른 척 하면서 다 받아줘. 그리고 만나보란 말이야. 에이, 어떻게 그래요. 마음이 전혀 가지 않는데. 그리고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도 얼마 안 돼서 사실 마음에 여유도 없어요. 어머, 원래 새로운 사람으로 있는 거래잖아. 그러니까 기석 씨 마음도 조금 헤아려줘. 나 같으면 기석 씨 정도의 사람이 대시하면 웬 떡이냐 하겠다. 하여간 승미 씨 보면 답답한 구석이 좀 있다니까. 여자 팔자 다 똑같아. 나 사랑해주는 사람이 최고인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단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마음도 편하고 가정도 편안하게 되어 있어. 알겠지?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 생겨야 연애를 하는데 지금은 부담스러운 마음밖에 없으니 말이에요. 회사 동료들까지 저희의 연애를 부추기게 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솔직히 거부감이 더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저희 가족들을 하나둘 후sob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잠깐 서류를 갖다 주러 온 저희 엄마를 보고 남편이 회사 구경도 시켜주며 동료라고 하면서 커피도 대접하고 아주 친절하고 극진하게 모셨던 거죠. 엄마도 반하고 말았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엄마는 저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최고라며 저를 부추겼어요. 엄마까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 점점 저조차도 괜찮은 사람인가? 정말 만나봐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말이죠. 저 사람 누구니? 너무 괜찮다. 우리 사이 삼으면 좋겠는데. 아니 보니까 너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진 않은데 잘해봐. 무슨 그냥 회사 동료일 뿐이야. 그리고 엄마는 왜 모르는 사람 부담스럽게 커피도 얻어마시고 회사도 구경했어. 나한테 시켜달라고 하지. 그러지 마세요. 서류는 감사해요. 저 사람이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아이고 참나. 저런 사람이라면 시집 당장이라도 보낼 것 같구먼. 그 너 만나던 재혁이도 참 좋았는데 일단 뭐 형편이랑 모든 게 다 어긋났잖니. 어차피 헤어진 거 다른 사람도 생각해봐. 이왕 이렇게 된 거 참 청년이 얼마나 싹싹하던지 요즘 저런 총각 없다. 아주 예의도 얼마나 바르던지. 솔직히 재혁이보다 100배 낫더라. 나도 재혁이 참 좋아했는데 결국은 너랑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뭐 만나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싹싹한 남자 얼마나 좋아. 엄마는 지금의 남편이 참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자꾸 남편이 정말 괜찮은 사람 같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니
저 역시도 아무런 마음이 없던 상태에서 슬슬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아무리 거절을 해도 꺾이지 않는 마음에 조금 감동받게 되었고, 제가 맡은 회사 프로젝트도 도와주고, 밤새 야근을 하면 도시락도 싸다 주고,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드디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고 보니 정말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저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약간 무뚝뚝한 저와는 달리 늘 세심하고 배려 있는 모습에 감동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도 남편에게 확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챙겨주는 마음씨에 감동을 받게 되었고, 감동이 쌓이다 보니 이 남자 정말 진국인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기 커피는 모카라떼밖에 안 마시잖아. 그래서 모카라떼 주문해놨어. 이거 먹어야 아침에 힘이 나잖아. 맞지? 어머, 어떻게 알았어? 나 모카라떼밖에 안 마시는 거. 이거 우리 부서 사람들만 아는 건데. 또 어디서 들었구나? 그렇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다 주워들은 거지. 아마 이승미 박사일 거야, 내가. 승미에 대해 모르는 게 없거든. 정말 못 살아. 내가 그렇게 좋아? 어디가 그렇게 좋아? 나는 자기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해. 그냥 존재 자체로 좋은 거지. 이유가 있나? 회사에서 처음 보자마자 반한 것 같아. 그때부터였어. 난 절대 안 변해. 알겠지?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러지, 처음엔. 그래도 그렇게라도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당신한테 잘하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점심은 네가 좋아하는 초밥 먹으러 가자. 너 초밥 엄청 좋아하잖아. 아니야? 내가 맛있는데 알아놨어. 어머, 그걸 어떻게 알았대? 참나. 하여간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니까. 우리 부서 사람들한테 들었구나? 황송합니다. 맛있겠다, 정말. 남편은 그냥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고, 본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이 무색하게 1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저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맞춰주고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척척이었답니다. 그냥 저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긴 것처럼 저에 대해 잘 알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오고 갔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 으리으리한 집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집안이 좀 여유 있는 건 알았는데 이런 집에 살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다정한 남편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았죠. 아무래도 평범한 저에 비해 남편의 집은 중견기업을 운영할 정도로 여유 있는 집의 외동아들 하나였거든요. 충분히 좋은 여자를 엮으려면 엮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저를 딱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대놓고 반대는 하시지 않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에게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다닌다고? 뭐 우리 집 사는 거 보면 알겠지만 일반 평범한 가정이랑은 틀려요. 우리 아들도 일반 회사에 취직했지만 지혜비가 아는 회사 물려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 승미 씨도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를 해야겠지? 괜찮나요? 네? 전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기도 하고 한 번도 일을 그만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계속 하고 싶은데 이런 집에 시집 오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집에 아무나 시집 오는 줄 아나? 엄마, 왜 그래요? 그건 내가 승미랑 알아서 할 문제이고, 승미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무조건 승미랑 결혼할 거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승미 씨 아니 못 산다고 하니 허락은 한다만 승미 씨도 뭐가 중요한지 잘 생각해봐. 이런 집에 시집 올 수나 있겠어? 얻는 게 있으면 양보하는 것도 있는 거야. 내 요구 조건은 하나니까 승미 씨가 잘 생각해봐.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약간의 모욕을 주었고 평범한 제가 이렇게 중견기업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를 못마땅히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결혼 조건은 제가 무조건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집에 들어앉아 남편을 보필했으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일을 한 번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다정한 남편은 저의 편을 들어주었고 그 모습을 보니 고맙기도 하면서 내 고집만 부릴 게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할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마. 많이 놀랬지? 우리 엄마가 늘 부려보기만 해서 사람을 대할 줄을 잘 몰라. 내가 사갈 테니까 이해해줘. 그리고 난 무조건적으로 네 편이니까 그렇게 알고. 알았지? 기분 풀어.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항상 나한테 배려만 해주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도 뭐 하나 양보해야지. 어머님 하시는 말씀 들을게. 어차피 아이 낳고 하면 당연히 육아휴직도 써야 하고 하는 건데 그냥 조금 더 일찍 그만둔다 생각해야지. 정말? 고마워. 역시 내가 선택한 여자가 맞다니까.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당신은 정말 현명한 여자야. 사실 나도 너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싫었어. 나랑 결혼해서 살면 엄청 편하고 공주님처럼 살 수 있는데, 안 그래? 난 내 여자가 공주처럼 살길 바라지. 이렇게 힘들게 아등바등 하면서 사는 거 싫어. 말은 안 했지만 너무 고마워. 잘 생각했어. 정말이야.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 저 역시 좋았고 저흰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날을 잡고 웨딩홀 투어도 하고 그렇게 예비 신부 놀이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 일도 그만두고 결혼을 준비할 때여서 시간적 여유도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일도 그만두고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기 시작하자 조금씩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다정다감한 남편은 뭔가 모르게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을 강요하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기도 하면서 약간 저를 본인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 같았고 그런 게 갑갑해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이 너무 진한 거 아니야? 말했잖아. 난 화장 진하게 하는 거 천박하다고 생각한다고. 당장 지워줬으면 해. 어차피 나랑 결혼할 건데 나한테 맞추는 게 낫지 않아? 내가 싫다는데 굳이 그렇게 화장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당장 지우고 와. 어? 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됐네. 다음엔 연하게 하고 나올게. 어디서 지워? 클렌징 할 것도 없는데.
내가 사다 줄 테니까 세수하고 와. 진짜 진하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해. 요즘 자꾸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골라 한다 너. 지난번에는 내가 사준 원피스 입고 나오라니까 굳이 청바지 입고 나오질 않나. 요새 왜 그래? 내가 아는 이승미 맞아? 그때는 어차피 돌아다닐 일도 많은데 바지가 편하니까 그렇지. 그거 기억해두고 있었어?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아, 별거 아닌 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넌 그런 거 하나 못 맞춰줘? 그 정도는 맞춰줄 수 있지 않나? 내가 어디까지 너한테 맞춰줘야 해? 이젠 네가 좀 맞출 때 되지 않았어? 너도 진짜 이기적이다. 나 네 남편 될 사람이야. 알아? 아, 알겠어. 그만하네. 이렇게까지 화낼 줄 몰랐지. 그리고 오늘따라 예민한 거 알아? 나도 잘못했으니까 그만해. 남편은 저에게 이만큼 맞추는데 이 정도도 못 맞춰주냐고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처음 지르는 윽박에 조금 당황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지식하구나 라고만 여겼어요. 그리고 그날 싸움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미안하다고 했고 제가 미안하다고 하자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정해졌죠. 누구나 한 부분씩 결함이 있듯이 남편도 정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를 너무 사랑했기에 뭐 하나 일일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다정했지만 집착이 심했고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숨이 막히면서 답답함이 쌓여갔어요. 왜 저 남자 종업원한테 웃어줬어? 네가 아무렇지 않게 웃어주니까 저 사람이 지한테 관심 있는 줄 알잖아. 쟤도 뭐야? 뭐? 아니 그럼 울면서 시켜? 그냥 주문하면서 웃으면서 시킨 거지. 뭘 이런 걸 가지고 시비야, 시비긴? 당신 요새 왜 그래? 뭐가 왜 그래요? 남자들은 얼마나 착각하는 줄 알아? 네가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저 남자한테는 의미부여가 되는 거라고,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주문 같은 건 내가 할 거니까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어? 이게 편하겠다. 아, 진짜 갑갑하다. 날 아무리 좋아한다 하지만 이건 집착 아니야? 매일같이 전화 수십 통에 일일이 옷 입는 거 상관하고 화장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웃지 마라. 어디 나가서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무슨 자기 인형이야? 착각하나 본데 난 나야. 알겠어? 아, 미안해, 승미야. 내가 너무했지? 그냥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화내지 마. 내가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당신 이런 모습 보이면 진짜 곤란해. 안 그러던 행동 계속하네. 이제 결혼 준비한다고 본색 드러내는 거야? 본색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날 이렇게 아프게 하니?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제가 화를 내자 그제야 미안하다고 빌었고 사실 여기서 잘못된 건 알았지만 그저 결혼을 준비하며 오는 메리지 블루라고만 생각했어요. 나도 예민하고 남편도 지금 매우 예민해져 있구나 말이에요. 그냥 이 부분을 외면했고 미안하다고 했으니 다신 안 그러겠지. 날 그렇게 헌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화내면 알아들었겠지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은 다가왔고 그래도 좋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좋더라고요. 하나뿐인 딸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신랑한테 시집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철이 든 것만 같았어요. 혼수 해올 돈은 있는 거니? 넓은 집에 혼수 채우려면 만만치 않을 텐데 각오는 됐겠지? 아무리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이지만 그래도 난 대충대충 해오는 건 못 본다. 사람이 성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혼수 준비 확실히 해오렴. 엄마는? 혼수도 우리가 하면 되죠. 전 승미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런 걸로 부담 주지 마세요, 승미한테.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쟤 미움받는 거 모르니? 내가 너 때문에 허락한 결혼인데 너도 작작 좀 해라. 아무튼 혼수는 포기 못해. 너희 살 집은 내가 사놓은 땅 알지? 거기 별장 독채 그걸 리모델링해서 신혼살림 차려주마. 나 같은 심의가 어딨냐? 아, 네, 감사해요, 어머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직장 생활했으니 혼수는 최대한으로 잘 꾸며볼게요. 그래야지. 남들은 집도 못 해주는데도 많은 거 알지? 난 진짜 많이 해주는 거다, 이만하면. 그거 잘 알고 남편 봉양해. 아, 봉양이라뇨. 서로 맞춰가는 거죠. 어쨌든 어머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잘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그저 잘 봉양하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정 그래,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에도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그저 사랑이 정말 과하다고만 생각했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땐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으면서 진짜 앞이 캄캄해지고 정말 무섭기도 했어요. 결혼식도 진짜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들이 너 쳐다보는 거 싫단 말이야. 그래도 인생이 한 번뿐이니 하긴 해야지. 결혼식 날까지 이럴래 진짜? 자기가 나 사랑해주는 건 아는데 이건 너무 과해. 나 진짜 화내기 전에 그만해. 이런 행동. 알겠어. 그냥 난 내 눈에 이렇게 네가 예쁜데 다른 사람들 눈엔 어떨까 싶은 게 걱정이 돼서 그러지. 예쁘든 안 예쁘든 이젠 자기 와이프잖아. 그러니까 그만해. 나 진짜 답답하다. 오늘 좋은 날이니까 싸우지 말자 정말. 너무 예쁘니까 그렇지. 나만 보고 싶은 너인데. 사실 결혼식도 하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무조건 식은 올려야 한다고 해서. 아, 그만해. 자기 너무 과해 진짜. 자꾸 이러면 나 진짜 화낸다. 결혼식 날까지 계속 궁시렁거려. 그만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끝났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할 즈음 결혼을 준비한 거라 너무 바쁜 와중이어서 신혼여행은 다음으로 미뤘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대지 면적 200평 집에서 신혼 첫날 밤을 지내게 되었고 그래도 막상 결혼을 하니까 내가 유부녀라니 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드디어 진짜 나랑 결혼을 하게 되었구나. 아, 내가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평생 내 옆에서 어디 갈 생각 마. 알겠지? 아휴, 알겠어. 나도 앞으로 많이 노력할 테니까 우리 서로 노력하면서 잘 지내보자. 나도 잘할게. 당연하지. 그리고 넌 나한테 잘하긴 해야 돼.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리고 너한테 얼마나 잘했어. 알지? 남편의 말이 기분이 조금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고 그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재밌는 것도 보면서 밤이 되었어요. 서로 잠자리에 들어 잠을 자던 중이었는데 결혼 첫날 밤 자다가 깨서 보니 남편이 없어졌더라고요. 아니 이 새벽에 어딜 간 건지 하고 집안 곳곳을 둘러봐도 남편은 없었고 하도 이상해 대문 밖을 나가 뒷마당에 갔더니 뭔가 번쩍하고 꿈틀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랬지만 진정하고 자세히 다가가 플래시를 비친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 쪽에 작은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었고 그 박스 안에서 꼼지럭꼼지럭 거렸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보니 그곳 안에서 남편은 한참 동안 혼자 중얼거렸고 그 컨테이너 박스 안은 온통 제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드디어 널 손에 넣었다. 절대 이제 안 놔줄 거야. 집에만 두고 나만 봐야지. 절대 안 놓쳐. 이제 넌 내 거야, 영원히. 감히 날 애타게 해? 평생 옆에 두고 지켜봐야지. 넌 영원히 내 거야, 정말. 절대 아무한테도 줄 수 없어. 이런 말들을 내뱉었고 진짜 비명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모든 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는데 나의 식성, 취향, 옷 입는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생활 패턴, 처음 회사에 엄마가 왔을 때 저희 엄마를 알아본 것도 다 저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알게 된 것들이었고 심지어 제 전 남자친구 이름과 얼굴, 사진까지 붙어 있었어요. 전 그 길로 바로 차에 시동을 걸어 제일 친한 친구네 집으로 달려갔고 밤새 제가 없어진 사실을 안 남편은 전화 100통을 넘게 하고 심지어 저희 친정집까지 갔더라고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고 아침이 되자마자 남편을 고소했어요. 절 몰래 따라다니고 집요하게 정신적으로 괴롭힌 정황으로 말이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앞으로 이거보다 더하면 더한 일이 일어났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았어요. 네가 날 고소해? 아, 네가 뭘 잘못 본 거야. 내가 널 고의적으로 따라다녔을 리가 없잖아. 안 그래? 내가 왜 집요하게 너한테 집착을 해? 뭐가 아쉽다고? 그냥 널 좋아한 건데 너무 착각한 거 아니야? 네가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다 잘못 본 거니까 제발 오해 좀 풀어줘.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컨테이너 박스에서 네가 꿈틀거리고 혼잣말하는 거 다 봤다고. 결혼 전부터 넌 날 그렇게 쫓아다니고 미리 계획해 왔던 거야. 네가 나에 대해서 다 알 리가 없는데 그냥 날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지. 나 너무 무섭고 소름 돋아서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제값 달게 받아. 증거물은 이미 컨테이너 박스에 차고 넘치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고. 넌 나한테 벗어나지 못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네가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한 것. 감히 네가 나를 고소해? 넌 나한테 못 벗어나. 알겠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웃기지 마. 너는 정신이 병들었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지. 벌 달게 받고 치료 잘하고 나와. 그건 병이니까. 남편은 계속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었고, 멀리서 보던 거와는 다르게 가까이서 모든 사진들을 보니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언제부터 저를 쫓아다닌 건지 모를 사진들도 있고, 정말 전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모습,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밥 먹는 모습,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전시해져 있는 벽, 또한 저희 가족들의 얼굴,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색상 하나하나 다 나열해져 있었는데 너무 소름이 돋았죠. 저흰 결혼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취소나 이혼 소송까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남편은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의도적인 접근과 고의성 처벌법으로 1년 2개월의 징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집에 투자한 혼수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좀 여유 있게 살았던 터라 돈 가지고 지저분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전 남편을 100m 접근 금지를 신청하였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고 한편으론 그 애미의 그 아들이구나. 정말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저런 인간들이었구나 생각했죠. 네가 내 아들을 감방에 쳐넣어? 내 아들이 너 좋아해서 잘해준 게 그렇게 죄가 됐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그지 깽깽이 같은 거 참고 결혼시켜줬더니 뭐? 의도적 접근? 너 내가 모든 걸 동원해서 네 인생 망가지게 할 거야. 알겠어?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당신 아들 제정신 아니야. 엄청 중범죄라고. 어미가 이러니 아들이 그러지. 별장 리모델링 하면서 그 컨테이너 못 봤어요? 당신 아들의 잘못된 사랑, 그걸 보고도 아들 감쌀 때예요? 난 이제 소름 돋아서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좋아한다고 기고만장하네 저게. 복 터져가지고 네가 우리 아들 아니면 호사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아줌마 아들 아니어도 충분히 먹고 살았고 행복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뭐든지 그놈의 돈. 인간이 돼야지. 범법자 옹호하네. 저게 그냥 역시 없는 것들이랑은 아예 상종을 하면 안 됐어. 왕자님이 좋아해주면 감지덕지 해야지. 저걸 그냥 아유.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니 저런 범죄자가 되지. 혹시 몰라? 이거 안 들켰으면 더한 범죄자가 됐을지? 아줌마 아들 깜빵에서 나오는 즉시 정신병원 치료시켜요. 사회에 악이 될까 무섭네요. 시어머니는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했지만 법원의 결과는 뒤집을 수 없었어요. 사실 이와 관련된 한국 처벌법이 그렇게 강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쉬운 건 사실이었지만 변호사 말로는 그래도 이 정도면 형량을 꽤 받은 거라고 하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모든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은 사랑이 죄가 되냐며 울부짖었지만 그런 집요하고 집착적인 사랑은 다신 받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 죄야? 널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이랬겠소? 그걸 이해할 순 없는 거야? 모든 걸 보기 전까진 너도 좋았잖아. 아니야? 아니, 무섭고 소름 끼쳐.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집착이고 병이야. 아무쪼록 형 다 살고 나오면 치료 잘 받길 바래. 치료라니. 내가 정신병자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널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 잘 생각해봐. 뭘 잘못했는지. 당신이 한 건 사랑이 아니라
판사님 말대로 고의적인 집착이니까 알겠어? 너 같은 사람이 나중에 의처증이 되고 더한 짓도 하는 거야. 난 사전에 그걸 막은 거고. 모든 게 집착으로 이어진 그 사랑. 정말 한 번씩 되돌아봐도 너무 아찔하고 무섭네요. 그날 제가 그 꿈틀거리는 남편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남편은 그 컨테이너 박스도 없애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겠죠. 저를 더 의심하고 집착하고 옥죄어 오면서 말이에요. 진짜 그날 바로 알고 집을 뛰쳐나온 게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이 들며 다행이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늘 뉴스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니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 친정집도 이사를 갔고 저 역시 한동안 공부도 할 겸 외국에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던 일을 중심으로 사업체를 하나 차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참 많은 것을 깨달은 나날이었고 정말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범죄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주의가 되었고 이런 범죄의 경각심을 갖게 되었죠. 지금이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웃을 수 있지만 사실 아직도 조금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웃으며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행복한 일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 본인이 본인을 지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